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아픈 고민들 치료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문을 닫은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분석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음고생시킨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모두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에는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까지 준비돼 있죠. 이 50분 동안 꽉 막힌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고요. 알찬 투자 정보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발언에 미국 은행주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우리 증시의 투심 개선으로 연결된 듯합니다. 다만 돌아오는 새벽 3시에 발표되는 3월 FOMC 결과를 앞두고 개장 초반엔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또 한 번 약진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전장 대비 1.20% 상승해 2,416.96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1.36% 올라 813.43포인트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이 흐름 속에서 촘촘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야겠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로 이어가 볼게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을 도맡아 주시는 분이죠. 찍으면 상한가여서 찍상이라고 불리는 우리 김진영 대표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의 주특기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 하나로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 지명입니다. 차트를 통해 차트에 의한 차트를 바탕으로 수급이 쏠리는 차트가 탄탄한 종목들로 선별해 주시고 수익의 매직까지도 매일매일 직접 보여주시는데요. 그 결과들 여기에 모아뒀습니다. 종목의 히스토리가 담긴 차트, 그 차트가 탄탄하고 그래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 즉 김진영 대표님은 이런 탄력적인 종목들을 쪽지게처럼 쏙쏙 골라서 선별해 주십니다. 특히 보시는 수익률 표는요. 누적 수익률이 아니고 공약일 기준 당일 상승률만을 반영했는데요. 하루 걸러 위기가 찾아왔던 최근 장세 속에서도 이렇게 강한 상승 탄력 가진 종목들만 쏙쏙 골라주시고 계시죠. 방금 상한가 가고 마감한 위세 아이텍을 포함해서 상단의 세 종목 모두 오늘 하루 동안 짚어주셨고요. 상단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세 줄은 이번 주에만 공략해주신 종목들인데요. 상한가로 직행한 반도체 장비주죠. HPSP를 포함해 돈이 되는 이러한 강한 종목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챙겨가셨습니다. 또 대표님은 찍상 그 수직어의 건재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하루하루 직접 실천하시고 증명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줄곧 하락했던 지난 12월 장에서도요. 또 1월과 2월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불안정한 3월 장에서도 무려 14개의 상한가 종목을 추가로 더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 종목들의 수만 해도 무려 64종목인데요. 대표님은 여러 종목 남발하셔서 이러한 상한가 종목 하나 걸리는 게 아니고 장전에 몇 개 짚어주시는 종목들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상한가로 직행을 합니다. 아직 3월이 제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나날에는 또 어떤 종목들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실지 궁금하다면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셔야겠죠. 지금부터 대표님의 노란톡방 입장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좌측에 거대한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김진영 직접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워낙 수익을 잘 쌓아주셔서 사칭 계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입장 루트니까요. 이 방법 이용해서 방송 시간 내에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내 종목이 많이 아파요, 긴급 처방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과는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죠.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좌측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신 다음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우리 김진영 대표님이 여러분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시간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의 정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렛츠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좀 과거로 좀 지나가 봤습니다. 과거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로 사태가 발생하고 그때 문제가 있었던 그 당시 뉴스를 좀 제가 모아갖고 와봤는데요. 함께 2008년도 뉴스를 함께 봐보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뉴스가 2008년 4월 달 그리고 5월 달 그리고 9월 말쯤에 나오는 뉴스들이에요. 자, 보시면은 어떤 뉴스들이 있었냐면은 자, 올해는 2023년도죠. 올해 2023년도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거 다 알겠지만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대한 이야기. 자, 이러한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함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또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고 이상해요. 자, 그럼 우리가 과거 십수년 전으로 넘어갑니다. 2008년으로 가보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죠? 16년 전, 2023년 빼기 마이너스 2008년 하면 얼마죠? 갑자기 산수가 안 되는데 15년입니까? 네, 15년 전으로 딱 가게 되면 2008년 당시에 4월 달 뉴스를 한번 볼게요. 헤드라인이 뭐로 나와 있냐면요. 자, 뭐라고 했냐. 서브프라임 끝이 보인다. 아시아 증시 급등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때 날짜가 언제면은 2008년 4월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2008년 5월에 뉴스가 나옵니다. 뭐라고 뉴스가 나오냐면은 글로벌 증시 낙관론. 아,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라는 뉴스가 나와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9월 말경으로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세계 금융공황이 온다. 돈줄이 막혔다. 자, 우리 이 뉴스를 한번 타임라인을 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4월 달, 5월 달 놓고 보면은 2008년 4월과 5월 기준 놓고 보면은 주가 자체가 앞으로 더 갈 것 같은 뉴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서브프라임 모기는 끝이 보인다. 아시아 증시 급등한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 낙관론 확산이 되면서 증시가 훈풍이 부르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앞으로 주가가 더 갈 것 같네요. 이게 4월과 5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뉴스를 바라보고 있는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릴까요? 아, 주가가 흐름이 좋을 것 같구나. 아, 이제 주식을 좀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 9월 달로 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계 금융 공황이 올 것 같다. 돈줄이 막혔다. 이러면서 시장은 아주 악화됐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 도배했겠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2008년도 주가 움직임을 한번 제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요, 여러분들 2008년도 이야기예요. 좀 과거로 좀 차트를 돌려본 거거든요. 2008년도 이때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 자, 2008년도 4월과 5월 달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주가가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영역 자체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4월과 5월의 부분이에요. 4월과 5월 달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자 이때 4월과 5월 이때 주가가 어떻다? 시장의 뉴스 자체는 증시 낙관론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4월 달에 서브프라임 끝이 보인다. 아시아 증시 급등한다. 5월 달에는 글로벌 증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때 주가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최고점을 이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 제가 사각형 표시하겠습니다. 이때가 2008년 4월과 5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 뉴스를 접한 개인 투자자 입장을 봤었을 때는 주식을 이제 사야지라고 하는 뉴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단기 최고점이었어요. 단기 최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우리 이 뉴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자, 또 하나. 아래 보시면 세계금융공황, 돈줄이 막혔다라는 뉴스가 9월 19일자 날짜로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여기 이 부분이 언제냐면 9월, 10월 달입니다. 이때가 9월이고 이때가 10월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 주가가 좋다라고 할 때, 자, 그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냐면요. 2008년 9월, 10월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는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떻게 갑니까? 동그라미 표시해 드릴게요. 자, 랠리를 하죠. 상승장이 대단히 강하게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4월과 5월 달 뉴스는 야, 시장이 지금 좋으니까 지금 매수해라는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뉴스예요. 근데 차트로 봤었을 때는 거기가 단기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뉴스를 놓고 보면은 세계금융공황, 돈줄이 막혔다. 그런데 차트를 놓고 보면은 그때가 시간 라인이 조금 딜레이가 되지만 한 달 정도, 뭐 한 달 해봤자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시장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최저점 라인을 찍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장 자체는 주구장창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우리는 여기서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난 과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렀고, 또 우리 최근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2019년 지나면서 2020년 3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야, 세계 경제 큰일 났다. 네, 지구촌이 큰일 났다.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가를 딱 놓고 봤더니 그때 피크라고 했던 그 난리치던 그때 2020년 3월이 언제였습니까? 최저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근자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야,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뉴스만 키면은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뉴스만 키면은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구장창 나오고 있어요. 주구장창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시점을 딱 놓고 봤었을 때, 자, 그럼 지금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타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 타임으로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뉴스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금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렇죠? 금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고용,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과거 15년 전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시 15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서브프라임에 대한 이야기, 금융공황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과 15년 뒤 현재에 놓고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최근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를 더 올리냐 마냐, 자연스텝으로 가야 되냐, 이제 피봇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딱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면, 자, 디테일한 이야기 자체는 다름이에요, 분명히. 그죠? 다른 이야기야. 하지만 큰 줄기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 세상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요, 자, 위기가 있고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위기와 기회가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시지 계속 역사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투자의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의 관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 지금 주가가 불안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적으로 봐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차트를 두 개를 지금 동시에 띄워드린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가가 움직일 때 2008년도 당시의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의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는 같은 성사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09년 2008년 최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습니까? 쭉 올라왔죠. 그리고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020년 3월 달에 최저점을 만들고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현재 위치 이 구간 자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좀 제가 좀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시장에서 대단히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금융 위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또 우리 하나 더 생각해야 되겠죠. 무엇이 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종전이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결국은 시장의 뉴스가 금리라고 하는 이야기, 종전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잡히지 않느냐, 디플레이션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뉴스들이 하루 걸러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번갈아 하면서 핑퐁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주가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6월 달부터 현재까지 주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과거 차트를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자, 여기 고점에서 여기 저점까지 떨어졌죠. 이 저점 대비 여기 고점까지 상승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250%입니다. 네, 계산해 보십시오. 이 방송 끝나고 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점을 놓고 봤었을 때 여기 2018년에 최고점에서 하락을 하고 2020년 3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상승합니다. 이 상승률이 몇 퍼센트냐고요? 230%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의 근사치라는 얘기예요. 흐름 자체가. 주가 자체가 저점에서 고점을 만들고 고점에서 조정까지 나오고 그 다음 상승하는데 그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도 마켓 메이커 입장을 봤었을 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정선이라고 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지난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저점 대비 고점 올라간 게 250%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 2020년 3월 저점에 코로나 팬데믹 때 최저점 만드는 자리에서 그 다음 고점까지 올라간 게 230%예요. 거의 근사치로 같은 거예요. 그럼 현재 위치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고점 대비 저점 빠진 폭에 61.8% 라인대에서 지지받고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 그리고 현재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저점 빠진 폭에 61.8% 라인에서 지지받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은 현재 구간 자체가 과거 2010년 때부터 2012년, 11년, 12년도에서 약 5년, 6년 동안 움직임 자체는 지금 현재의 위치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 자체는 보시면 알겠지만 높낮이를 가지고서 상승과 하락을 큰 박스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점진적 상승을 하지만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죠. 근데 그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 빅 이슈가 있는 거죠. 금리, 고용,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를 가지고 오늘은 이거 뉴스 빵 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 날은 저 뉴스로 빵 주가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시장은 수렴되면서 안정화를 찾아가는 거죠. 그 기간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될 것이냐. 자, 내가 메이저라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돈을 투자해야 돼요. 돈을 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곳에 딱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안정적인 곳.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주식의 우리 거래소 시장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종목수를 놓고 본다면 종목수가 2,0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돈은 한정돼 있고 그 돈은 어떤 종목에 투자가 돼야 돼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디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고 안정적인 녀석한테 돈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시장의 트렌드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2020년부터 박스경제TV에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자, 2020년부터 무슨 얘기했냐면은, 자,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2025년도에 내연기관차는 신규 등록이 되지 않고 이제부터 전기자동차만 신규 등록이 돼야 됩니다라는 그 이슈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전기자동차 관련해가지고 2025년까지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시장이 좋지 않고 여건이 좋지 않음에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안 타고 다니십니까? 타고 다녀야 됩니다. 자동차 안 팔릴까요? 팔립니다. 그럼 과거에 내연기관차가 무엇으로? 전기차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럼 수혜받는 전기차
관련 섹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이거는 기대감이 아니에요. 과거 2020년 전에 201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전기차에 대한 이런 부분 그냥 꿈과 같은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현실로 와 있는 상황에서의 무엇입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여건이 불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뭐예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부분에서의 저가 포인트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올라와서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자 종목 하나 갖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종목 하나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많이 올라와 있죠. 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목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지금 네 오늘까지 오늘 또 45만3천원 7.86% 올라왔는데요. 자, 이 종목 자체가 왜 더 가야 될 것인가? 물론 지금 여기서 당장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간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래 저점에서 지금 스타트 라인에 있는 아이들의 종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제가 계속 발굴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슈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에코프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까? 공시가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금요일인가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자 임원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해서 뭐 차액을 이익을 봤다. 그래서 압수수색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장 딱 끝나고 나서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공개 방송합니다. 일요일 날 공개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에코프로 관련한 종목이 자 압수수색을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자 임원에 대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된다라는 악재 뉴스가 딱 돌발 악재가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 때 무슨 얘기했냐? 일요일 날 저녁에요. 일요일 저녁에 공개 방송 들으신 분 우리 시청자분 아실 거예요. 뭐라고 했냐? 자 그냥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에코프로 임직원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차액을 벌었다 이거야. 그죠? 좋은 뉴스가 있어서 미리 사서 자 고가에 팔았대요. 그래서 차액을 가지고 갔대요. 그럼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에코프로 회사 입장에 봤었을 때 그 임직원이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뭐 합니까? 불법을 정했어요.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임직원 몇 명 잘립니다. 자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잘린다 칩시다. 잘려요. 그럼 에코프로 관련 회사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하죠.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 다음 주 월요일, 아니 다음 주가 아니죠.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내일 있죠. 내일 에코프로 관련한 아이들 저가의 매수 기회가 나온다 얘기를 해요. 그 뉴스 나온다 해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난주 일요일에 제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이야기 들었다면은 에코프로 자 월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가 마이너스 8.14% 갭 하락 출발합니다. 시가 몇 퍼센트라고요? 자 이때 월요일입니다. 저는 이날 장 마감하고 일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합니다. 일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해드려요. 공개 방송에서 자 월요일 날 어떻게 해라? 에코프로 공략하면 됩니다. 아침에 갭하락 나올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신경 쓰지 말아라? 자 임직원 몇 명 잘못해가지고 잘린다 해서 저 에코프로 회사가 문제가 생기냐고요. 회사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도덕적 해이한 임직원 딱 잘라버리고 더 괜찮은 사람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중요치 않다는 거죠. 회사 자체가 성장하고 가는 데서 그 임직원 몇 명 없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돌발적 악재라고 하는 거예요. 돌발적 악재. 자 뉴스에서 막 도배했겠죠. 야 큰일 났다 에코프로.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갔대. 아 저 뉴스 들어가면 큰일 났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손바닥 딱 뒤집어 생각하면은 어라 월요일 날 갭하락 나오네. 몇 퍼센트예요? 마이너스 8% 갭하락합니다. 그럼 그냥 사는 거야 시장가에. 뭘 걱정하는 얘기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회사 괜찮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자 이 관련한 아이들이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코프로의 재무 차트를 제가 잠깐 볼까요?
이게 에코프로 재무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영업이익과 당기 수익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장세가 앞으로 더 가면 갔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지. 더 가는 데 있어서 자, 그런 돌발적 악재가 나와 있는 월요일 같은 이 시점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시점. 매수 찬스라는 거죠. 이때 얼마에 살 수 있었어요? 시가 마이너스 개파라 마이너스 8% 나왔습니다. 시가가 얼마였을까요? 36만 7천 원이에요. 종가는 3%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에 3%까지 러프하게 11% 수익이 납니다. 하루에.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또 종가가 4%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종가가 7% 올라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단리로만 치더라도 여러분들 벌써 3거래일 동안에 22% 수익을 찍게 됩니다. 이런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근데 공개 방송에 한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방송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때 노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저녁 시간대 드라마 보시나 봐요. 드라마 좀 그만 보시고요. 공부에 투자를 좀 해보시기 바라요. 제가 하나만 얘기했으면 또 정이 없으니까 하나 더 얘기했어요. 공개 방송 때 우림 TPS라는 종목을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 9시예요. 다들 이제 쉬시고 쉬실 시간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일요일 날 공개 방송하면서 자, 우림 TPS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림 TPS 이때. 자, 이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바닥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9시에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월요일 날 볼 수 있죠. 월요일 날 주가가 올라갑니다. 고가 몇 퍼센트 갔냐? 22.14% 갔고요. 종가는 16.28% 마감을 했네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들으셨다면은 그 다음 날 편안하게 지금 수익 들고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림 TPS가 그럼 하루짜리 종목이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우림 TPS 보면 여러분들 주가가 지금 어디에서 저점에서 올라와서 조정하고 다시 가고 있죠. 자, 이거 고가 9,380원 넘어가면은 11,000원, 12,000원도 갈 수 나이가 우림 TPS가 되겠죠. 자, 이것만 얘기했냐? 또 그거 아니죠.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종목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종목을 말할 때 제가 공개 방송도 하지만은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방송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노란톡방에도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종목을 또 말씀드렸냐? 자, 노란톡방에 지금 어떤 종목이냐? HPSP예요. HPSP 보이시죠? 자, 여기 팍스 TV 투자의 정글 김진영,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이고요. 지금 아래 하단 QR코드 카메라로 이렇게 스캔을 하시면은 영어로 링크 주소가 뜰 거예요. 거기 쿡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자, APSP에 대한 APSP 발음이 어렵습니다. 영어는 참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한국말이 좋은데, 그렇죠? APSP라는 종목을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이때 올려드립니다. 언제요? 3월 20일 날 HPSP를 올려드려요. 제가 여러분 노란톡방에 쓸데없는 종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정보가 엄청 많죠. TMI라고 하죠.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톡방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받는 그 노란톡방 아마 몇 개씩 갖고 계실 거예요. 많이 갖고 계시니 읽어야 될 글도 많으실 거잖아요. 제가 굳이 그렇게 많은 또 읽어야 될 글 많은 거 됐다. 제가 또 많은 쓸데없는 뉴스들만 쫙 올려드린다. 그러면은 공해가 될 것 같잖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노란톡방에 많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목 하나만 딱 올리고 끝내요. 종목 이름 올라왔다. 그거 뭐야? 매수하면 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방송을 진행했어요. 작년 12월 달부터 보시면은 자, 김진영 대표 3월 베스트 공략주.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노란톡방 아침 오전 9시에 장이 땅 열리면은 노란톡방에 종목을 한 종목 띡 올려드립니다. 한 종목 띡. 뭐 10개, 20개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한 종목만 딱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는 게 바로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작년 12월 달
시장이 원웨이로 하락했음에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원웨이 하락을 했음에 불구하고 한 달 동안에 제가 13종목을 상한가를 찝어드려요. 1월 달은 20개 종목, 그 다음에 2월 달은 17개 종목, 그리고 3월 달 오늘까지 해가지고 토탈 64개 종목을 제가 상한가 종목을 찍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한가 종목을 찍어드리는데 이거를 찍어드린 거를 여러 개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딱 한 종목 말씀드려요. 정말 딱 한 종목. 한 종목 말씀드리는데 그게 상한가로 가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설명도 듣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공개 방송을 아침에 진행하고 있어요. 오전 9시에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은 강한 종목들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금일 공략주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딱 보이실 텐데요. 금일 공략주. 보시면은 당일 주도주라고 적혀져 있죠. 당일 주도주. 조건 검색 실시간에 나옵니다. 자,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화면을 아침 오전 9시부터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위세 하이텍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탑 머티리얼, 셀파이스 헬스케어, 이지, 카나리아 바이오, 삼익 THK, 광무, 아스타, 미래나노텍 이렇게 오늘 매매를 해야 될 종목들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인다는 거죠. 로직에 따라 가지고 그걸 제가 오전 9시면은 매일 공개 방송하니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는 팍스경제TV를 보시고요. 그리고 매일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에 오시면 거기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늘 매매해야 될 종목들을 탁탁탁탁 올라온단 말이죠. 저는 여기에 나온 걸러진 종목 중에 그냥 한 종목만 노란 톡방에다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한가 가는 거고 그게 지난 거의 한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매일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 실시간 검색기에 검색된 아이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상한가를 빡빡빡 갔었다는 거죠. 자, 20몇 % 올라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만 6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오늘 매매를 해야 될 강력한 아이를 좀 보고 싶다. 그러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바로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어떤 종목 사갖고 갖고 가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요?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이러한 매매에 대한 전략을 듣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바로 노란 톡방에 종목, 매수가, 비중 3가지를 바로 적어주시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함께 종목 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시청자분의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시장 점검부터 또 어떻게 급등 종목들을 포착해 주시는지 또 종목 브리핑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매번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대표님의 실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겠죠. 그냥 한두 번 하루 이틀 상한가 종목을 골라주시는 것도 충분히 대단한 일일 텐데 대표님은 이 어지러운 장세 속에서도 그 대단한 일을 매번 꾸준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이번 주 공략 종목들인데요. 단 하루 만에 상한가를 터치한 HPSP와 위세 하이텍을 포함해 돈 되는 종목들은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함께 하셨더라면 첫 번째 줄에 있는 3종목을 이번 한 주만 함께 하셨더라면 상단 3주를 모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옮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대표님은 방송 시작 이후 상한가 가는 종목들 계속해서 챙겨주셨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총 64종목을 픽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빨간 맛을 보여주실지 궁금하다면 대표님과 오늘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죠?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서둘러서 들어오시고요. 그럼 오늘 종목은 어떤 고민들 보내주셨을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수프린님께서 남겨주신 SY 매수가는 3,360원이시고 비중은 8% 갖고 있는데 15%까지 좀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이 종목 어떻게 수익의 극대화까지 가능할지 대표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연 잘 들어보았고요. 일단 SY라는 종목을 더 추가 매수해도 될 것이냐? 종목명이 SY네요. 그럼 제 답은요, S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명이 SY잖아요. 그러니까 S예요.
보지도 않고 그건 아니고요. 자, 실질적으로 SY라는 종목 자체는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상당히 고가를 만들어놨죠. 고가 5,39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구장창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SY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문득 또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니 전문가님, 아니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영업은 어떻고 앞으로 성장성은 어떻고 밸류에이션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기다 지금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선 하나 찍 그어놓고 나면서 뭐 설명한다라고 에이 나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요 오로지 차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난 12월 달 장이 하락 원웨이 빠지는 장을 포함해 가지고 최근 3개월 조금 넘는 거래일 동안에 상한가 종목만 64개 종목을 찍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 그런 편견을 좀 버리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로지 차트만 가지고 종목을 집어내서 그 픽한 아이들이 저렇게 상한가 간 게 64종목이고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함께 노란통에서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을 함께 봐드리고 있는데 차트 분석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쪽으로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제 아무리 최고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가 빠지면은 그거 여러분 우량주 아니고요. 소위 계잡주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고 있다 해서 우량주 갖고 있다 해서 내 계좌가 충분하게 플러스가 나지 않으면 아무리 삼성전자가 초일류 기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나한테는 계잡주예요. 손실나면은.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사고 언제 사서 언제 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회사의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설명 이어가자면 자 SY라고 하는 종목 자체는 작년 11월 달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가를 만들고 어떻습니까?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질문하신 우리 수프리님은요. 그래도 비중 관리도 하시고요. 비중을 또 실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 다 잡혀지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자, 선 하나 긋겠습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상승 남아있죠. 왜?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야지 완성이 되는 아이죠. 우측 어깨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는 작년 6월 달에 1차 파동이 나왔고요. 2차 파동 대파동이 작년 11월 달에 나왔고요. 이제 올 2, 4분기에 무엇이 나와줘야 돼요? 오른쪽 어깨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레프트 숄더 어깨, 그 다음에 머리, 그리고 어깨, 우측 어깨.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나와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른쪽 어깨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 거예요? 이제 눌림이 다 끝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락 파동 놓고 본다면 하락 1파, 2파, 3파까지 빠졌는데요. 원래 3,400원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한번 올라갔죠. 여기는 작은 어깨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추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추세 관련한 부분 지난 6월 달과 9월 달에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점이 하나쯤 더 열릴 수 있습니다. 보일까요? 저 폭만큼의 저점이 열릴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저점이 대략적으로 2,800원대 내까지 주가가 하락을 열어놓을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더 떨어지면은 땡큐 고마워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해도 좋은 자리고요. 자, 2,800원 가격 라인을 기억하시고 만약에 거기까지 오지 않는다면 주가가 여기에서 횡보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주가가 여기에서 횡보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21선이 내려오고 5일선이 쌍바닥 나오면서 5일선과 21선이 골드크로스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래 주가가 가격이 떨어져서 2,800원대까지 와야 되는 게 시간에 횡보를 하면서 추세 하단을 맞아지는 포인트가 또 2,900원, 3,000원대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가 이동평균선 놓고 봤었을 때 5일선과 21선이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뒷단. 지금 바로 사지 마시고요. 5일선과 21선이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그 시점에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출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SY는
그래도 이 회사는 지금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020년도에 잠깐 좀 회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은 자, 잘해서 2021년, 2022년 자,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회사가 밥벌이 잘해 먹는다 치면은 지금은 가치 투자 관점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자리 저점에서 매수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시장의 주도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적을 수 있다. 그냥 이 회사의 주가의 움직이는 범위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셔가 지금 이제 3,000원대 초반 2,900원대 라인대에서 매수하셔갖고 타겟 프라이스 어디까지 볼 수 있다? 3,900원에서 4,000원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가격 전략 잘 따르시고 수익 실현까지 이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하는 노란 톡방에서는요, 단 10원도, 아니 단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노란 톡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검부터 해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요. 또 차트의 언어까지도 배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활용 점정으로 상한가 가는 종목까지도 매일매일 선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차트 공부도 하시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종목들로 제대로 된 돈도 벌어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사진 찍듯이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김진영 8글자 직접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인 4시 50분까지만 비밀번호 없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방송 시간 잘 활용하셔서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상담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님께서 남겨주신 광무. 매수가 3,720원이고 비중 2% 계속 상승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새빨간 불기둥을 세워줬던 종목인데요. 지금 약 수익 중이신데 계속해서 수익 실현,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을까요? 자, 광무. 이건 광무는 어떤 회사냐면요. 미칠 광자, 춤출 무자죠. 미친 춤을 추는 종목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종목은 여러분들 종목명을 따라갑니다. 이름 따라갑니다. 미친 종목이죠. 자, 미친 춤 잘못 추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자, 이 광무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보시면은 자, 거래가 정지됐었어요. 거래 정지가 왜 됐느냐? 배임 횡령건에 대해 가지고 상장 폐지 적격 심사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거래 정지가 됐는데 다행히 살려줬습니다. 다행히 화요일 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폐지 거래 정지 해제되면서 나왔는데요. 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이제 제외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말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 근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요. 이거 정말 단기 투자 스캘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저한테 이러한 종목을 해도 될까요? 질문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매매하실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본인의 매매 기준이 대단히 확고하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탁월하고 매매 의사결정도 빨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이러한 류의 종목을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수익 중인데요. 앞으로 이 종목이 그 다음 상한가 더더더 가는 거 바라지 마시고 이런 종목 매매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차트 볼게요. 오늘 거래량이 여러분들 1,400만 주가 터집니다. 거래량이 1,400만 주가 터져요. 자, 그런데 오늘 하루 제가 꼼꼼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아침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거래 정지가 해제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종목에 물려 있었던 아이들, 물려 있었던 모든 투자자들이 야, 얼른 빠져나오자라고 해서 쫙 매수가 들어옵니다. 주가가 빡 날아갑니다. 상한가 가까이 날아가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가가 급락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실렸어요? 실리지 않았습니까? 많이 실렸죠? 여러분들. 많이 실렸죠? 그럼 뭐예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아이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팔지 못한 아이들이 한 단계 끌어당기고 끌어당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또 뭔가 뭐 좋아 하게 했겠지.
그러니까 얼레벌레 뭐합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요, 이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종목 습성이 대단히 좀 지저분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이 종목 재무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최소한 이 회사가 밥벌이를 하고 있느냐를 우리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밥벌이를 하고 수 있는가를 보냐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이거 쭉 최근 몇 년간, 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 봐볼게요. 먼저 광우회사 그 관계자분께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 이야기를 그냥 웃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또 표현은 좀 과하겠지만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 봤었을 때 이런 종목 투자할 때 대단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회사 보시면 여러분들 영업이익률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무슨 색이 많이 보일까요? 파란색이 많이 보여요? 빨간색이 많이 보여요? 파란색 많이 보이죠? 저거 다른 거 아니고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에요. 자, 물건 잘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이 얼마만큼 났고, 차 띄고 포 띄고 뭐 돈 나갈 거 경비 다 재고 회사의 순이익 떨어진 게 얼마야? 라고 보는 게 저 그래프예요. 봤다면 그러면 기본적인 게 이러한 이 영업이익과 단기수익에 대한 최소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빨간불이 들어와야 될까요? 파란불이 들어와야 될까요? 빨간불 들어와야죠. 그래야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회사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회사와 구멍가게가 똑같은 겁니다. 일반 조그만 가게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구멍가게에서 물건 손님한테 팔고 거기에서 마진 남겨가지고 많이 팔면 많이 남는 거고 적게 팔면 적게 남는 거죠. 자, 그게 구멍가게예요. 그럼 여러분들 회사는 뭐예요? 그거보다 좀 규모가 큰 거예요. 구멍가게 4평짜리, 5평짜리 가게가 아니라 공장 부지 10,000평, 20,000평에다 예, 공장 딱딱 지어놓고 사무동 지어놓고 공장동 지어놓고 네. 그리고 많은 직원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근하셔가지고 거기서 밥벌이 하는 거예요. 물건 여러 분들이 만들어가지고 내다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가게하고 회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회사가 존속하고 이 가게가 지속적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이 팔고 이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파란불이 들어왔다.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죠. 주가는 한번 부양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 한번 물려갖고 빠지면은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있다 없다?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수익 중인데 이처럼 회사 자체가 밥벌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회사는 가급적 투자를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진입, 오늘 청산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내일 갑자기 법원에서 빨간 딱지가 딱 붙일지도 모르는 회사라는 얘기죠. 이런 회사는 단기적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광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 약수익이시니까 다행입니다. 수익 내고 나오시고 좀 더 좋은 종목 노란톡해서 함께 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서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은 대표님이 짚어주시는 이러한 종목들로 대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찍상이라는 그 수식어의 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죠. 이번 주만 해도 상한가 2종목을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포트를 빨간색으로 바꿔줄 종목들 공략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지금 서둘러서 입장하시고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노란톡방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 뜹니다. 그거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그럼 오늘 마무리는요.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자, 1시간은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에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거든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제가 노란톡방에 하고 있고요. 매일 오전 9시에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으로 함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